안녕하세요. 그럼 나치마입니다. 저에게 대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개인회생을 면책받고 나서 대출이 가능하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대출 받을 건 아닌데 앞으로 대출 받을 일이 있다, 계획은 있다. 그런데 내가 개인회생을 이번에 면책받았는데 언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언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그 말은 대출을 받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또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어디서 대출 받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1금융권이죠. 은행에서 받는 거. 거기서부터 대출을 받아야지 신용점수도 허투루 하락하지만 이자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언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지야, 그리고 대출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은 직장인에 한해서이고, 가능한 1년 이상 재직 중이신 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어요. 개인회생 면책. 근데 이것도 또 잘 모르십니까? 오늘인가? 아니, 저번 주인가? 통화하는데 면책을 4년 전인가 5년 전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받았어. 그러니까 이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걸 면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면책은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3년간 납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3년 납부가 다 끝나잖아. 3년 납부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면책 결정문을 받아야 돼요. 결정문을 받고, 그리고 신용정보사에 통보가 돼야 돼요. 정보사 통보. 이래야지 이제 내 신용이 정상적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겪어야만이.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 내 신용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납부하고 나서 여기까지 걸린데도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인회생 납부 다 끝났어. 면책 결정문도 신청해서 신용정보사에 통보가 된다는데 언제 통보가 되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면은 신용 점수만 잘 보고 있어도 돼요. 어느 날 갑자기 100점, 200점, 300점이던 신용점수가 600점, 700점, 800점을 뻥 하고 올라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때가 이제 개인회생이 완전 면책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대출을 신청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대출 신청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체크해둬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기연체 이력이에요. 장기연체 이력. 장기연체 이력이 뭐예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에 상환을 한 날로부터 5년간 그 기록이 남아요. 근데 개인회생인 거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장기연체 이력이 무조건 남습니다. 이 장기연체 이력이 남는다는 것은 곧 모든 금융사에다가 나 과거에 신용 불량자였소 라고 광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떤 금융사가 이 사람 저번에 신용 불량자였네 전에? 그럼 쉽게 누가 대출해 주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연체 이력이 있으면 1금융권 이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장기연체 이력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삭제를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5년이란, 상환한 날로부터 5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해지된 날로부터. 그래야 저절로 삭제가 돼요. 그런데 이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 면책을 딱 받고 나잖아요. 이게 다 이제 딱 신용정보 통보까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회생 때문에 발생된 장기연체 이력이라면 삭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삭제. 3년, 5년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이
개인 회생 때문에 발생된 장기연체 이력은 개인 회생 면책을 받으면 삭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삭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금융사에서 깜빡해서 삭제를 안 해줬거나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안 했는지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만약에 내가 개인 회생 때문에 장기연체 이력이 생겼다. 근데 면책을 받고 났는데도 아직 남아있다. 그럼 이럴 때는 해당 금융사에다 다 전화를 해야 돼요. 각각 전화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거 삭제해달라. 나 개인 회생 면책 받았으니까 삭제를 해달라. 라고 해서 이게 다 삭제가 됐다. 그러면 그때 1금융권에 문의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대출이 안정적으로 잘 나올까요? 그러기보다는 이전에 또 하나 더 준비해 두면 좋을 게 있어요. 바로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발급 이용. 자, 이건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중위권 정도 돼요. 그런데 신용점수가 중위권 정도로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점수가 무조건 올라가느냐? 네, 올라갑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근데 내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3개월만 이용을 해보세요. 그럼 신용점수가 훅 올라갑니다. 푹 올라가요. 푹.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정도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신용점수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라도 신용카드는 꼭 발급을 받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발급만 받아가지고 그냥 이용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카드로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일시불로 내짜이자 뭐예요? 차 주유비 정도 아니면 자동이체 그 정도만 걸어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나서 3개월 정도 뒤면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1금융권에 방문하면 대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또 하나, 이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1년 후 신청. 1년 후 신청.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 회생 중에는 신용 불량, 이 바닥을 긁고 있죠. 바닥을 기고 있죠. 그러다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가 딱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고 나서 신용점수가 이렇게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러다 신용카드 발급하면 쭉 올라간다 했죠. 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은행에다 대출 신청하면 이 정도면 이제 상위권에 속한다 해서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 그러니까 면책 받은 날로부터 이게 1년 이내라면, 아니 1년이 지났다면 여기서 신용 불량이었던 이 기간 동안은 이제 보이질 않겠죠. 왜냐하면 신용점수는 최근 1년 이내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분이 은행이 이런 걸 다 확인 안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 과거에 신용 불량이었네, 뭐가 문제가 있었네, 이 점수만 보고도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을 받고 이렇게 신용점수가 딱 올라갔을 때 이 날짜 기준, 이때부터 1년이 됐다. 그러면 이전에 신용점수가 안 좋았던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걸 인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했던 해당 은행에다 가면은 그 해당 은행 전사는 자체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가고 우리 거 대출 받아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이네 해가지고 대출이 안 되거나 해주더라도 조금 해주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은행을 가야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신용점수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신청을 하면 가장 금액적인 면도 좋지만 이율적인 면에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장기연체 이력이 남아있다면 이거 삭제 요청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삭제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신용카드 발급해가지고 이걸 3개월 정도 일단은 무조건 이용을 하고 나서 신청하는 게 맞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면책 받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도 높지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받고 어느 시기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